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이 걸린 아시아 최종 예선 3차 예선 1, 2차전에 나설 9월 축구대표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무려 4명의 선수를 최초 발탁하면서 K리그의 새로운 얼굴들도 대거 선발해 세대 교체를 예고했는데요. 기대했던 강원FC의 18세 천재 유망주 토트넘 이적을 확정한 양민혁 선수가 대표팀에 처음으로 승선한 가운데 중국 구금 사태로 1년 가까이 고생했던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표 미드필더 손준호 선수가 최근 수원FC에서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선발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중국 구금 사태 당시에 일이 명확하지 않아 리스크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명단 발표 회견의 핵심 내용 그리고 축구계에서 들리고 있는 이야기들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 축구회관에서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고 또 선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위리겐 크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명단 발표 회견이 사라진 이후 홍명보 감독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됐는데요. 먼저 골키퍼 포지션에는 김승규 선수가 부상을 털어내고 재활 막바지인 가운데 아직 실전 경기를 치르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려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현우 선수와 더불어서 유망주라고 할 수 있는 김준홍 선수 그리고 J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송범근 선수가 3명의 골키퍼로 선택이 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수비 라인에 있었는데요. 최근 대표팀에 선발된 선수들 그리고 그동안 대표팀에 선발됐던 선수들 센터백과 풀백 포지션에 많지만 왼쪽 풀백 자원의 세대 교체와 또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라는 분석 속에 깜짝 발탁이 있었습니다. 수비라인 선발 명단 전체 살펴보면요. 권경원, 김문환, 김민재, 김영권, 서령우, 이명재, 이한범, 정승현, 최우진, 황문기 이렇게 선발이 됐는데요. 이한범, 최우진, 황문기 선수가 바로 최초 발탁됐고 인천 유나이티드의 최우진 그리고 강원FC의 황문기 선수가 최근 K리그에서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레프트백 자원입니다. 이한범 선수 같은 경우도 미트윌란에서 왼쪽 센터백이 가능한 오른쪽 센터백을 볼 수 있는 오른발잡이이기도 하지만 왼발 패스도 준수한 선수로서 어떻게 보면 왼쪽 센터백으로 김영권, 권경원 선수가 오랫동안 활약하고 있는 조금 베테랑이라면 그 뒤를 이을 선수로서 기대를 받고 있고요. 또 김민재 선수가 왼쪽을 맡고 이한범 선수가 오른쪽을 맡을 가능성도 있는데 울산에서 함께 인연이 있었던 정승현 선수가 또 선발이 됐고 이 선수가 오른쪽 센터백이기 때문에 수비 라인은 새로운 얼굴들 또 다양한 연령대의 선수들 경험 있는 선수들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미드필드 라인은 박용우, 손흥민, 양민혁, 엄지성, 이강인, 이동경, 이재성, 큰정우영, 정호연, 황인범, 황희찬 선수가 뽑혔는데요. 광주FC의 정호연 선수가 3월 발탁 후 6월에는 뽑히지 않았지만 이번에 다시 이름을 올렸고 수완지시티로 이적한 엄지성 선수가 배준호 선수를 제치고 측면 공격 자원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울산 HD에서 홍명보 감독과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며 전성기 기량을 되찾고 지금은 김천 상무에서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이동경 선수가 대표팀에 돌아왔고 또 울산 HD에서 인연이 있었던 RIN의 박용우 선수도 원볼란치 자리로 선발이 됐습니다. 공격수 포지션은 주민규, 오세훈 지난 6월 A매치에 선발됐던 선수들이 그대로 유지됐는데요. 조규성 선수가 부상으로 올해 안에 복귀가 어려워진 가운데 또 포항 스틸러스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던 이호재 선수도 물망에 올랐지만 최근 부상을 입으면서 뛸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울산 HD에서 함께했고 또 최근 대표팀 경기를 꾸준히 소화한 주민규 선수 그리고 연령별 대표를 거쳐서 최근 J리그에서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오세훈 선수가 선발이 됐습니다. 선발된 선수들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이름이 최우진 선수입니다. 2004년생으로 양민혁 선수가 2006년생이니까 그 다음으로 어린 나이에 발탁이 됐어요. 이 선수가 배준호 선수를 배출한 것으로 유명한 학원 축구 클럽 평택 진위 FC의 창단 멤버로서 굉장히 인상적인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있는 선수입니다. 2020년에 평택 진위 FC가 전국 고등축구리그 1위를 차지하고 문체부 장관기 고교축구대회 우승, 2011년 전국 고등축구리그 1위 및 2021년 금석배 고교축구대회 우승, 2011년 무학기 전국 고등축구대회 우승 및 부산 MBC 고교축구대회 우승 등 전국대회를 휩쓸던 배준호 선수와 최우진 선수의 시대가 있었거든요. 최우진 선수 같은 경우는 레프트백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왼쪽 측면 공격수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공격 능력과 창의성, 전술 이해력이 뛰어난 선수인데요. 고교 선발팀에서도 선발됐던 동나이 때 최고의 유망주로 꼽혔고 실제 2022년 왕중왕전에서는 공격수 포지션으로 개인상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측면의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로 유명하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배준호 선수와 함께 2선 공격을 이끌었었는데 프로 선수로서 인천 유나이티드에 입단한 이후에는 윙백, 왼쪽
풀백 자리를 주 포지션으로 삼으면서 이영표 선수를 연상케 하는 현란한 드리블 기술과 또 다양한 창의적인 패스 연결과 경기 운영 능력, 여기에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드리블 기술이 좋다는 점에 있어서 측면을 파괴하고 올라가고 또 인버티드 풀백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현대 축구에 적합한, 한국 축구가 지금 굉장히 가뭄을 겪고 있는 왼쪽 풀백의 전술적으로 뛰어난 유망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수가 왼발잡이지만 오른발도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도 이런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이라든지 또 수비 상황에서도 이 선수가 체구는 작지만 굉장히 열심히 뛰고 온몸을 던지는 형태의 선수다 보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에 경험이 더 쌓여야 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2026년 월드컵 본선 시점에서는 이 선수가 충분히 주전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선수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아주 주목할 선수이고요. 그 외에 황문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강원FC가 지금 K리그 선두 경쟁을 벌이는 과정 속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양민혁 선수가 오른쪽이라면 황문기 선수가 왼쪽에서 경기의 밸런스 측면에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먼저 전체적인 선수 선발에서 중점을 둔 부분이 대표팀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안정적으로 반영하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건데, 그 변화는 결국에는 아시아 예선보다는 본선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번 북중미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본선 참가팀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된 첫 번째 대회이기 때문에 어쩌면 아시아 예선은 이전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본선에 나갔을 때는 32강 토너먼트가 진행되다 보니까 16강 진출이 더욱더 어려워졌을 수 있다. 즉 32강에서 바로 탈락하면 이전의 성과보다 오히려 확대된 대회에서 아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8강 진출이라는 목표를 가기까지 토너먼트에서 2번의 승리를 거둬야 하기 때문에 그 토너먼트에서 결력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경기력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 그때에 맞춰 최고의 경기력을 갖출 미래지향적인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어린 새로운 선수들을 선발했다고 했습니다. 양민혁 선수가 뽑힐지 안 뽑힐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결국 뽑혔거든요. 최근에 강원FC 경기를 많이 방문해서 지켜보기도 했던 홍명보 감독은 양민혁 선수의 선발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대표팀에 들어올 수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시점이 물론 7월에 경기를 했을 때보다는 조금 경기력이 떨어진 면은 있다라고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보여줬던 모습을 통해서 대표팀에 들어올 자격이 있었다라며 18살의 나이에도 현재 동 포지션에서 한국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것을 입증했다, 검증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이 경험치가 이 선수의 성장에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지금의 기량도 기량이지만 결국에는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뒀다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기회가 또 있을지는 양민혁 선수에게 달려있다며 앞으로 계속 잘하고 왔을 때도 능력을 보여줘야만 유지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대표팀 주장직에 대해서는 이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듯이 손흥민 선수에게 계속 맡길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양민혁 선수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 새로 발족된 선수들에 대한 궁금증들에 대해 직접 소개를 이제 기자들이 부탁을 했는데요. 최우진 선수 같은 경우 예전에 K리그 경기를 하면서도 울산 감독으로 일하면서도 봐왔던 선수라면서 그때 이제 가능성을 느꼈다고 했는데, 이번에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도 2번 현장에 가서 봤는데 포백의 왼쪽 풀백으로서 정확하게 축구를 하고 있다. 전술적인 이해를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게다가 20살밖에 안 된 선수다 보니까 물론 피지컬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흥미로운 선수이고, 또 이 레프트백 포지션이 계속 한국 축구의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나는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성장시키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기에 데려와서 당장 기용한다기보단 이 선수를 함께 훈련시키고 대표팀 일정을 동행하면서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선발이었다, 미래를 위한 선발이었다고 했고요. 황문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강원FC가 리그 선두에 올라서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선수라고 했어요. 오히려 팀 내 영향력은 양민혁 선수보다 높다는 것이죠. 강원 경기를 3번 직접 가서 관찰하면서도 확인한 것이 전체적인 폼과 경기력이 꾸준했다라고 했고요. 이한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미트윌란에서 후보로 지금 실전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있지만 그동안은 프리시즌을 치러 왔었고, 그래서 출장 시간이 적다라고 해도 비공식 경기라든지 평가전에 출장을 했었고, 또 그런 경기들에 풀타임 출장을 하는 것을 봐서 몸 상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이 선수가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지향적인 팀 운영 안에서 이번 소집의 경기에 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와 관계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발했다. 이런 선수들을 앞으로도 불러서 대표팀과 훈련시키고 대표팀의 분위기, 관계성에 있어서 언제 다시 선발이 돼도, 항상 선발이 안 되더라도 어느 시점 미래에 선발이 됐을 때도 대표팀에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 소집이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엔트리 26명, 실제로 최근에는 엔트리가 확대되는 분위기긴 하지만 보통 23명의 엔트리가 구성되는데 이번에 26명의 선수를 뽑았고 그
중에서 새로 발탁된 4명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위해서 선발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지금은 데뷔전 기회를 갖지 못할 수 있지만 점점 적응해 가면서 본선을 목표로 뽑은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고민했던 포지션에 대해서는 미드필더와 사이드백이라고 했는데요. 마지막까지 어떤 선수를 넣을까 고민했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미드필드 라인에는 유럽파인 선수들도 일부 발탁되지 못했습니다. 홍현석 선수 같은 경우 최근 이적 문제로 개인적인 상황도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번에 선발되지 못했었고, 풀백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얼굴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거든요. 팔레스타인과 오만의 경기에서 어떤 모델로 경기를 할지를 고민하고 거기에 맞는 선수를 뽑았다라고 하면서, 풀백은 새로운 자원들을 뽑은 것도 있지만 또 선발과 또 기용에 있어서는 이번 월드컵 예선전이 평가전이 아니라 당장 승리, 승점 3점이라는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팀들을 분석했을 때 이 팀들을 대응할 플레이, 특히 상대를 몰아놓고 상대가 라인을 내렸을 때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때 어떤 선수가 필요할지를 고민했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얘기했습니다. 울산 시절에 함께했던 서령우, 이명재 이런 선수들의 이름을 얘기했고, 이 선수들이 실제로 둘 다 포함이 됐고 다른 후보에 있는 선수들도 있었는데 이 두 경기는 지금 뽑은 선수들이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다른 풀백이 선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미드필드진은 홍명보 감독이 4-2-3-1이나 4-3-3을 쓸 때 멀티 능력을 가진 선수를 봤다라고 했는데요. 결국 현재 대표팀의 플랜 A로 4-2-3-1 내지 4-3-3을 쓸 것이다라고 예고를 한 것이죠. 2명의 중앙 미드필드를 둘 것이냐 아니면 1명의 원볼란치를 둘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 스타일이 필요한데, 일단 꼭 필요한 건 2명이든 1명이든 후방에서 중심을 잡아줄 홀딩 미드필더라고 하면서 박용우나 정우영이 그런 의미에서 선발된 선수이고, 다른 경쟁자도 마지막까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박용우, 정우영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명단에서 빠진 선수들 가운데 주목된 2명의 준호 선수가 있어요. 한 명은 지난 6월 A매치에 선발되어서 곧바로 데뷔골을 터뜨렸고, 손흥민 선수의 후계자로 앞으로 2선 공격진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배준호 선수가 빠졌고, 또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한 이후에 중국에서 좀 1년여 가까이 구금되면서 선수 경력의 최대 위기를 맞았지만 결국엔 이제 풀려 나와서 한국에 돌아왔고 수원FC와 계약을 해서 최근 계속해서 경기를 뛰면서 본인의 건재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중앙 미드필더 손준호 선수인데요. 정우영 선수와 박용호 선수를 뽑은 그 자리에 뛸 수 있고 또 그 자리에서 더 많은 전술적인 공격성을 보일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함께 선발되지 않은 이유들이 아무래도 궁금하다 보니까 기자들도 두 선수의 미발탁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우선 배준호 선수는 최근에 부상을 당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부상에서 복귀하긴 했지만 배준호 선수의 능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나 현재 또 꾸준히 경기를 치러오고 있고, 또 K리그 1에서 더 많은 커리어를 만든 엄지성 선수와의 경쟁에서 경기력 측면에서 밀렸다라고 했습니다. 부상 때문에 못 뽑은 것은 아니다. 다만 경기력 면에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엄지성 선수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또 지켜봐서 또 경쟁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했고요. 손준호 선수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는데요.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발한 다음에는 또 중국 축구협회와 계속 문의를 거쳐야 하는데 리스크가 조금은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리스크라는 게 완전한 무결성을 입증하고 풀려나온 상황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은 뭔가 꺼림직한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추측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얘기는 손준호 선수를 선발해서 대표팀에서 활동을 하게 됐을 때 중국 축구협회 내지 중국 정부에서 조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해될 수 있는 발언인데요. 저희가 이제 축구계에 들리고 있는 얘기들을 보자면 지금 이 리스크라는 것은 당장 어떤 일들이 발생한다거나 당장 뽑았을 때 뭐 제동이 걸린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수원FC의 입단 자체, 계약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피파의 국제 이적 동의서가 발급되려면 신원조회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다만 대한축구협회의 내부 규정과 국제축구연맹의 규정이 이런 그 혐의 문제, 범죄와 이제 유무죄 문제에 대한 적용이 조금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내부 규정, 로컬 룰에 따른 부분과 국제 룰이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손준호 선수가 친정팀 전북현대와 원래는 먼저 K리그에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전북현대의 본사 쪽에서 어떤 그 계약 과정에 리스크가 발견되어서 이 계약이 무산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이 홍명보 감독이 이야기한 그 리스크가 그 전북현대에서 파악한 리스크와 좀 비슷한 사안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정확한 그 리스크의 뭐 존재, 그 정체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 그 중국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지금 대표팀의 선발에서 역할을 맡기고 또 꾸준히 장기적으로 가져가
가져가기에는 명확하게 이제 정리될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정말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정확한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손준호 선수가 본인이 직접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찌됐거나 그 문제로 인해 손준호 선수를 뽑지 않은 것이지 수원FC에서의 경기력 문제라든지 또 어떤 다른 뭐 축구적인 요인으로 뽑지 않은 게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한편 외국인 코치진도 마침내 확정이 됐고 이번에 입국을 해서 홍명보 감독의 명단 발표 회견 현장에 대동을 했고 이들이 함께 또 기념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처음으로 가졌는데요. 외국인 코치들이 이번 대표팀 선발에도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외국인 코치들이 늦게 확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은 솔직하게 이번 대표팀 선수 선발에는 영향을 끼친 게 많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 외국인 코치들도 K리그 경기를 지난 주말에 보긴 했지만 한두 경기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본 선수들과 다른 선수들을 비교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잖아요. 누가 더 낫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외에 있는 선수들의 퍼포먼스는 꾸준히 지켜봐 왔기 때문에 이런 해외파 선수들에 대해서는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의 조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K리그 선수들에 대해서는 한두 경기를 봤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는 차원으로 본 것이고 앞으로는 더 많이 보고 더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유럽에 있는 선수들을 관리한다는 부분들 특히 아로소 코치가 유럽에 거주하면서 한국으로 오간다는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나 뭐 누구든 찾아볼 수 있는 선수들만이 아니라 어린 선수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선수들, 유럽에 있는 정말 많은 이런 한국의 유망주들과 다양한 연령대 선수들을 다 지켜보고 소통하고 연습 경기, 훈련장 가보고 감독 코치까지 이제 만나서 그런 역할들을 외국인 코치가 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선수들과 홍명보 감독이 이야기한 4-3-3 기반 전술을 보시면은 일단 최전방에는 주민규, 오세훈 선수가 원톱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왼쪽 측면에 손흥민, 오른쪽 측면에 이강인 선수가 주전으로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 손흥민 선수의 자리에 황희찬 선수가 이제 뛸 수 있는데 황희찬 선수의 최근 경기력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선수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뛰면서 황희찬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갈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그 백업 자리가 바로 유망주 아직 어린 선수인 엄지성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을 맡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양민혁 선수도 사실은 왼쪽 측면을 더 잘 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른쪽 측면에서도 이미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토트넘에서도 어떻게 보면 오드베르 같은 생각으로 오른쪽에 영입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이제 백업 자리로 양민혁 선수가 선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명의 미드필더 중에 가장 공격적인 역할은 이재성 선수가 주전이고 이동경 선수가 도전할 것 같고요. 3명의 선수 중에 중앙 미드필더로 연결고리 역할, 약간 플레이메이커와 같은 역할은 황인범 선수가 맡고 그 자리에 광주FC의 정호연 선수가 경쟁자로 나섭니다. 원볼란치 홀딩 미드필더 자리에는 정우영 선수가 주전으로 나서고 박용호 선수가 도전하는 형태고요. 왼쪽 풀백은 우선 울산 HD의 이명재 선수가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황문기, 최우진 선수가 도전하고 또 이명재 선수의 컨디션에 문제가 있다면은 오른쪽 풀백과 왼쪽 풀백이 모두 가능한 서령호 선수가 그 자리를 뛸 수 있다. 황문기, 최우진 선수는 일단 경기 출전보다는 대표팀의 분위기를 익히고 자리를 잡는 과정을 가질 것 같고요. 오른쪽 풀백 자리에는 김문환 선수와 서령호 선수가 이제 뽑혔습니다. 센터백 자리에 왼쪽 김영권 선수가 복귀를 했고 또 권경원 선수가 자리를 지켰고 이한범 선수가 처음 뽑혔고요.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 센터백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승현 선수가 이제 백업 자원으로 있습니다. 골키퍼 조현우, 송범근, 김준홍 선수인데요. 홍명보 감독 체제는 이제 수석 코치 주앙 아르소 코치와 전력 분석 코치 티아고 마이아 코치와 더불어 국내파인 박건아 코치, 김동진 코치, 김진규 코치, 이재홍 피지컬 코치, 정현구 피지컬 코치, 양영민 골키퍼 코치로 구성이 됐는데 피지컬 코치도 외국인 코치와 이제 유력한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최종 계약 단계까지 갔지만 결렬됐기 때문에 월드컵 본선 전에 이제 다시 좀 새로운 리스트업을 해서 보강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아로소 코치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벤투 감독과 함께 유로 대회 4강 및 브라질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끌었고 포르투갈 15세 이하 대표팀 감독, 모로코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을 거쳤고 또 최근에는 포르투갈 1부 리그 클럽 파말리캉의 테크니컬 디렉터로 부임을 했다가 한국의 러브쿨로 이제 한국행을 택하게 된 상황이고요. 벤투 감독과는 또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4년 동안 함께 했던 인연과 더불어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4년까지 총 8년간 인연이 있다라고 하는 코치입니다. 아로소 코치는 한국 대표팀 코치로 와서 기쁘고 영광이라고 하면서 외국뿐 아니라 또 한국에서도 K리그를 보며 선수 선발, 전술 전략에 도움을 주겠다라면서 한국 체류 일정도 최대한 길게 가져가면서 K리그 현장도 많이 지켜보겠다고 했고요. 전력 분석 코치인 마이아 코치 같은 경우에도 월드컵이라는 꿈과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표팀 명단이 발표됐고 대표팀의 첫 소집은 오는 주말에 있을 각국 리그 일정이 끝난 뒤에 9월 2일 월요일부터 소집 훈련이 개시가 됩니다. 유럽파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르게 들어와도 9월 2일 월요일 저녁이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9월 3일 화요일부터 훈련이 가능한 상황, 늦을 경우에는 9월 4일 수요일에 마지막 훈련 때
때나 합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아마 이번 경기 훈련 시간이 좀 충분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9월 5일 목요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첫 경기, 그리고 9월 10일 화요일 밤 11시 오만과의 원정 경기, 이 두 차례 경기 과연 홍명보 감독 2기 새로 뽑은 선수들과 또 기존의 선수들 어떻게 또 어떤 축구를 보여주게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한준TV와 함께 2026 북중미 월드컵으로 가는 길 한국 축구의 최대 이슈, 대표팀의 모든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